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을 마주한 적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점 하나가 오늘은 유난히 또렷해 보이고 관자놀이에서 시작된 갈색 흔적이 어느새 광대까지 내려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서 조용해질까? 왜 얼굴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며 말을 돌릴까? 왜 사진 찍자는 말 앞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설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누구나 늙는 건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괜히 얼굴 오래 못 보겠어. 괜히 마음이 좀 그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이 그래진다는 표현, 그건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주변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분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니는 이후 명절에 가족 사진 찍을 때 뒤로 빠지시던 이모의 표정, 손주 돌잔치 사진에서 항상 가장자리에만 서 계시던 어르신의 모습, 그분들은 결코 허영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괜히 튀고 싶지 않아서,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괜히 돈 들여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야. 그냥 참고 살지 뭐.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슬프게 들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 왜 얼굴 하나 앞에서 이렇게 쉽게 자신을 뒤로 미뤄야 할까? 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포기해야 할까? 혹시 여러분도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사진 찍자는 말에 괜히 목이 굳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던 순간이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피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검버섯 이야기, 기미 이야기, 관리 이야기.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피부를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야기라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버섯은 나이 들면 생기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질문이었습니다. 검버섯이 무서운 이유는 정말 피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 우리가 조금씩 세상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 과정 때문일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졌어. 사진 찍는 게 싫어졌어. 괜히 얼굴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도 되는지, 웃어도 되는지, 사진 속에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생각해보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 채널은 빠른 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함께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두며 살아오신 분들께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검버섯이 언제부터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점점 늘어난 것 같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있더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검버섯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강한 방법을 찾고 더 빠른 결과를 원하고 더 자극적인 걸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피부에만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없애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이해하는 이야기부터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담고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많은 어르신들이 거울 앞에서 조용해지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검버섯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못된 방법을 믿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더라. 그 말은 정말 많은 분들의 입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돈 안 들이고 병원 안 가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멀고 비용은 부담되고 괜히 큰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이미 해봤다고 말하는 방법,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법, 댓글이 많은 방법. 하지만 저는 그 쉬운 길 끝에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초를 바르면 떨어진다. 베이킹 소다로 문지르면 하얘진다. 레몬이 비타민C가 많으니까 좋다. 낙스를 희석하면 표백이 된다. 이런 말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말들이 농담처럼 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식초를 화장솜에 적셔 검버섯 위에 올려두셨다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20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저 영상 속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화학 화상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익어버렸고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검버섯은 없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죠. 그냥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개인의 판단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어르신들만 이런 피해를 반복해서 겪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들의 피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장벽은 약해지며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잠깐 따끔한 자극으로 끝날 일이 어르신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런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은 결과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떨어졌다. 이렇게 했더니 하얘졌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건 당신 피부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어버린 겁니다. 나를 속이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지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식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큰돈 쓰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빠르게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피부가 상처를 입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어르신들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스스로를 탓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내가 알아서 하려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르신들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쪽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검버섯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피부에만 남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진을 피하게 되고, 웃는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어르신 피부에 절대 가볍게 시도할 일이 아닙니다. 자연 재료라는 말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해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방법. 빠른 결과가 아니라 안전한 선택.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흔적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흔적들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전까지 검버섯과 기미를 늘 현재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얼굴에 보이니까 지금 생긴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의 얼굴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피부를 아주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피부는 두껍고 튼튼한 도화지였습니다. 거기에 햇빛이라는 검은 잉크가 하루에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20대에 한 방울, 30대에 한 방울, 40대에 한 방울. 그때는 도화지가 두꺼워서 잉크가 스며들어도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까맣게 타도 겨울이 되면 다시 돌아왔던 이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빨리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화지는 점점 얇아집니다. 얇아진 도화지 위에서는 예전에 스며들어 있던 잉크가 그대로 비쳐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검버섯이고 기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검버섯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어제까지 없었으니까 오늘 뭔가 잘못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한 방법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 피부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속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새 피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생겨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주기는 2달 가까이 늘어납니다. 70대가 되면 그보다 더 길어집니다. 새 피부가 늦게 올라오니 색소는 그 자리에 머무를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젊을 때의 기준으로 피부를 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겹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전후로 피부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예전보다 색이 더 쉽게 남고 한번 생긴 기미가 잘 옅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시 피부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멜라닌을 조절하는 힘이 줄어든 겁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변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르신들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견뎌온 시간의 결과일 뿐인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반복해온 생활 습관들이 영향을 더합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 떼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습관, 깨끗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부를 계속 자극해온 시간들. 이런 자극들은 피부 장벽을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염증은 다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다시 색이 더 진해졌다고 느끼고 더 강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서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르신 피부 관리의 출발점은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흔적이 생겼는지, 왜 지금에서야 보이기 시작했는지, 왜 예전처럼 빨리 돌아오지 않는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마음이 먼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사람은 판단을 그르칩니다. 특히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려는 어르신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얼굴에 보이는 흔적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빨리 없애야 한다는 생각 대신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피부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해진 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왜 자극적인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아주 순한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르신 피부에 맞는 안전한 관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약해진 피부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보다 먼저 어떻게 다치지 않게 지킬 것인가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아주 솔직해졌습니다. 빠른 결과를 약속하는 방법들, 눈에 띄는 변화를 내세우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어르신 피부를 위한 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것부터 먼저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남은 질문은 단순해졌습니다. 어르신 피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더 강한 성분일까? 더 비싼 제품일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피부를 다시 안정시키는 일일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반복해서 같은 재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꿀이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지나쳐왔던 재료였습니다. 어릴 적 상처가 나면 발라주던 기억, 기침이 나면 타서 먹던 기억, 몸에도 입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재료 말입니다. 꿀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피부를 밀어붙이지 않고 조용히 감싸주는 느낌. 바로 그 점이 어르신 피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중심에 두고 다른 재료들을 최소한으로 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방법들은 얼굴을 바꿔놓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색을 지우는 마법도 아닙니다. 이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색을 옅게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장면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피부에서의 미백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지지 않게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자를 선택했습니다. 감자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피부에 닿았을 때 부담이 적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꿀과 섞으면 묘하게도 피부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건 과학적인 설명보다 직접 해보신 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자는 색소를 밀어내기보다 색소가 더 만들어지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밀어내려 하면 피부는 반발하고 늦추면 피부는 받아들입니다. 어르신 피부에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쌀뜨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버려왔던 물이지만 그 안에는 피부를 흥분시키지 않고 정리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르신들의 삶과 닮았다고 느낍니다. 늘 당연해서 가치 있게 보지 않았던 것들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미백을 위한 도구라기보다 피부의 톤을 조용히 고르게 만드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도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영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색보다 먼저 힘을 잃습니다. 만졌을 때 푸석하고 화장이 들뜨고 표정이 조금만 움직여도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피부를 지탱해주는 재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보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 노른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노른자는 피부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를 비교적 고르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섞으면 마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더해집니다. 이 팩을 추천할 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젊어지기 위한 팩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팩이라고 말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아보카도는 유행처럼 소비되기도 하지만 어르신 피부에는 생각보다 잘 맞는 재료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졌을 때 필요한 건 가벼운 수분보다 안쪽에서 지탱해주는 힘인데 아보카도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반 개면 충분하고 한 번에 많이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어르신 피부는 적당함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된 날, 얼굴이 유난히 화끈거리는 날, 그럴 때는 미백도 영양도 내려놓고 진정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오이가 등장합니다. 오이는 차갑고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꿀과 섞어 차갑게 올려두면 피부가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뭔가를 고친다는 느낌보다 쉬어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탄력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오해를 부릅니다. 탄력이라고 하면 얼굴을 당겨 올리는 걸 떠올리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탄력은 표정을 다시 허락하는 힘입니다. 웃을 때 얼굴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나를 선택했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자극이 거의 없습니다. 눈가와 입가처럼 예민한 부위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이 팩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게 덜 무섭다는 말입니다. 팩 이야기만 하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전과 그 후입니다. 팩을 하기 전에 손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것. 이 간단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팩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막아줘야 합니다. 여기서 막는다는 건 무겁게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 모든 관리의 마지막이자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흔적입니다. 흐린 날에도 집 안에서도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다시 정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더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출 줄 아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쉬어야 할 때 쉬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관리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리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생활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먹는 것과 자는 것, 계절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관리의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피부를 다치지 않게 대하는 방법을 하나씩 돌아보고 나면 결국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바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화장품 이야기를 떠올리십니다. 어떤 제품을 더 발라야 할지, 어떤 팩을 더 자주 해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어르신 피부를 오래 지켜주는 힘은 바르는 것보다 생활에 더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피부 관리가 잘 이어지는 분들은 특별한 제품을 쓰는 분들이 아니라 생활의 속도가 조금 느린 분들이었습니다. 급하게 뭘 바꾸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솔직한 부분입니다. 먹는 대로 드러나고 자는 대로 반응하고 쉬는 만큼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먹는 이야기부터 꺼내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화장품은 잘 모르겠고 먹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 관리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피부를 만드는 재료는 밖에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공급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새 피부가 올라올 힘이 없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색이 고르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식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가지는 피부를 위한 음식을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반 토막,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피부의 바탕을 만듭니다. 이건 젊어지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식사입니다. 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일부러 줄이십니다.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롭고 밤에 잠을 깨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 선택을 바로 기억합니다. 속이 마르면 겉은 반드시 거칠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외출 후에 한 잔, 잠들기 전에 반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물은 가장 값싸고 가장 확실한 피부 관리입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을 포기하는 것과 잠을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피부는 밤에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낮에 받은 자극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수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오늘 피부가 쉴 시간을 허락했는가? TV를 조금 일찍 끄고 불을 낮추고 몸을 눕혔는가? 이런 작은 배려가 피부에는 큰 신호가 됩니다. 계절에 따라 관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봄에는 외부 자극이 많고 여름에는 열과 자외선이 강해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건조함이 깊어집니다. 피부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관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생활을 조금 조정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름에는 바르는 걸 줄이고 겨울에는 덮어주는 걸 늘리고 봄에는 씻는 걸 조심하고 가을에는 보습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피부는 덜 놀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집에서 관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피가 나거나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진다면 그건 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괜히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병원에서 봐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피부 이야기가 사실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빨리 해결하려 할수록 더 망가지고 천천히 지켜볼수록 안정되는 과정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못된 얼굴이 아니라 살아온 얼굴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름이 있다고 해서 실패한 얼굴은 아닙니다.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얼굴도 아닙니다. 그 얼굴은 누군가를 키우고 누군가를 지켜내고 수십 년을 버텨온 얼굴입니다. 피부 관리는 그 얼굴을 바꾸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얼굴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거울을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처럼 오래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눈을 돌리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분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고치라는 말 대신 조심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말은 같은 나이를 살아온 사람에게 더 깊이 닿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습관만 달라져도 피부는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다시 거울을 대하는 마음부터 바꿔놓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정말 우리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이야기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